파트 3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복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 성적은, 즉 시험 기간에 닥쳐서 벼락치기 했을 때 맞힐 수 있는 최고 성적은 50점 정도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쭉 훑어보는 정도로는 부호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에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냥 한번 읽어본 거를요, 얼마나 빨리 잃어버리는 걸까요? 강의 한번 들은 그 내용, 그냥 듣기만 한 내용, 필기한 그 내용을 아무리 정교화하는, 생각하는 필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복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릴까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1880년대에 이미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연구를 이미 했는데요. 기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지 심리학자고요. 특히 인간이 복습하지 않으면 이 한 번 읽었던 그런 정보, 습득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 철자, 의미가 없는 그런 글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글자였겠죠. 그런 것들을, 글자의 배열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외운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쭉 읽었던 이런 무의미한 철자들을 자기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첫 20분 만에, 즉 공부한 지, 한 번 쭉 읽은 지, 강의를 한 번 쭉 들은 지 20분 만에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5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20분 만에 42%의 정보가 날아간 거죠. 그 다음 1시간 후에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요, 44%밖에 안 남았어요. 즉 1시간 만에 56%, 반올림에서 60%의 정보가 망각돼서 날아간 겁니다. 그 다음은 24시간 후에 하루가 지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 30%밖에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는요, 25%밖에 기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요, 복습하지 않고 6일이 지나면 25% 이하의 기억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중에는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시험 기간에 거의 닥쳐서야 처음으로 복습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리 양보해도 20% 이하의 기억, 20% 이하의 정보를 가지고, 즉 5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그 미미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다음은요, 첫 20분 동안에, 즉 정보를 습득한지, 강의를 한번 들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읽어본지, 첫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었던, 때로는 눈으로 쭉 읽었던 그 정보가 첫 20분 동안에 가장 급격하게 망각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잊혀지는 속도가 제일 빠른 구간이 첫 20분입니다.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구간이 첫 20분이에요. 습득한 정보에, 한번 쭉 읽거나 들은 정보의 절반 정도가 첫 20분에 날아가죠. 첫 1시간까지 감안하면요,
최초의 1시간 동안 정보, 내가 한번 쭉 읽고 들은 정보의 60%가 날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정보들인데, 여러분들의 어쩌면 중요한 지식이고 지적인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인데,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강의 듣고 1시간이면요, 아마 뭐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집이 도착했을 시간이겠죠. 또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PC방에서 게임 한 판 하는 그 정도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뭐 순식간에 가버렸을 법한 1시간입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아직 뭐 다 기억이 날 것만 같으니까 공부하지 않아서 방심했던 그 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부터 전철역까지 천천히 걸으면 한 20분 걸릴 수 있을 텐데, 그 20분 사이에 50% 정도의 정보가 이미 날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었던, 이 배웠던 소중한 정보가 벌써 그 20분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분해돼서 날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보들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기억의 장치인 우리 뇌에 꽉 붙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기억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딱 하나예요. 복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습득한 정보가 급격하게 소실되는 20분, 그 이내에 복습해야 됩니다. 20분 이내에 복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듣자마자 해야 되겠죠. 수업 듣자마자 한 10분 정도 쉬고 차 한잔 마시고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막 머리 싸매고 복습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수업을 들은 다음에 자신이 필기한 내용, 그러니까 아직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기억이 생생한 그 순간에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 지식도 아직 살아있고,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 교수님이 예시로 든 내용들, 아직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생생할 때, 그때 필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뭐 괜찮으면 옆에 교과서는 그래도 펴두고 한번 쭉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손필기여야 되겠죠. 그리고 노트북으로 필기한 거는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공부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해력,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럼 손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20분이 넘어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때로는 그 강의실이 비어 있으면 그 빈 강의실에 앉아서 바로 그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20분 만에 이제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고요. 적어도 하루 24시간,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80% 이상 기억할 수 있는 정보로 돼요. 물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업 들은 후에, 강의 들은 후에,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한 후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20분이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하면 하루는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0분 후에 사라져실 정보들이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버티게끔, 기억나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습 끝난 걸까요? 아니라고 했죠. 24시간 후에는 또 급격한 망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는요, 여기서 또 얘기하지만 구석기 시대 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요, 정보를 24시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 사냥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이 정보가 필요했겠습니까? 또 하루 이상 지난 정보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정보예요. 지금처럼 오래도록 정보를 보관하고 정보의 유통기한이 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 지난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시스템을 타고났습니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구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 이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래 유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법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복습의 실체예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정보를 얻은 후에 20분 만에 복습을 했다면요, 24시간 가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처음 공부한 다음 기준으로 이틀이 지나서, 즉 월요일에 공부를 했으면은 20분 만에 바로 복습을 해서 화요일까지는 그 정보가 버틸 수 있겠죠. 그럼 수요일에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시간 정도 또는 3시간 정도 몰입하는 그런 복습이 이제 필요하겠죠.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정말 푹 빠진 하이퍼 포커스를 통해서 몰입에 진입한 그런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24시간 버틸 수 있었던 지식이 유통기한이 좀 길어졌어요. 48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틀 버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진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두 번째 복습 이후로 48시간이 지나면 또 망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습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이틀이 또 지났으니까 목, 금 지났죠. 그럼 토요일쯤에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복습을 하면 이제 4일이 가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한번 복습할 때마다 지식의 유통기한이 2배씩 늘어가는 걸로 이야기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4일 후에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8일이 갑니다. 8일 후에 또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16일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16일 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복습을 하면 32일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 갈 수 있는, 적어도 시험 기간 그 이후 1학년 그때까지는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하건대 32시간가는 지식, 32일이죠. 32일간의 지식 만들어 놓고도 과도하게 좀 더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걸 안 하면 급격히 이제 하락하고, 사실 부호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은 썼지만 흐지부지 날아가 버리는 지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는 좀 더 놀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쉽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다, 또 건물주다,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물려받은 걸로 평생 살겠다. 예,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부모 잘 만난 사람들 빼고 저 포함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지 않은 게 이상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른 나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을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던 안 하던 또 제가 가르쳐드린 기억의 원리를 사용을 하시던 안 하시던, 이미 이런 삶,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또는 이미 어디서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책에서 이런 걸 보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에서도 윗부분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지하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 성공 사다리 위에 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면 좋겠고요. 지금 앞서 나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주제의 마지막 섹션으로 가볼까요? 독특성 효과로 가보겠습니다. 20번째 슬라이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따로 막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쭉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요할 경우에 조금씩 슬라이드 넘기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 얘기 하듯이 하는 게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특성 효과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좋은 복습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독특성 효과라는 것은요, 한 가지 주제를 두세 시간 이상 그 주제만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두세 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두세 시간 동안 같은 주제를 계속 공부하기보다는 두세 시간 간격으로 주제를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콘텐츠를 바꿔서 공부하는 것이 앞에 공부했던 것과 뒤에 공부했던 것 모두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키는, 모두 앞에 공부했던 것과 뒤에 공부했던 주제를 모두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2시간 정도 즉 몰입해서 공부했으면 다음에 2시간을 또 심리학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대학 수학 또는 뭐 컴퓨터 공학, 디자인학 개론, 뭐 한국사, 영어 이런 식의 전혀 다른 독특한 주제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두세 시간 간격으로 공부하는 주제를 바꾸는 게 왜 좋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뇌는요, 같은 주제를 계속 공부할 경우에 정보들이 서로 막 이렇게 얽혀서 헷갈리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한 후에는요, 우리 뇌로 하여금 그 주제에 대한 공부를 좀 차곡차곡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요. 물론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 시간을 주면은 얘가 알아서 해요. 내가 정리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또 그 주제와 같은 맥락의 것들을 주입시키는, 집어넣는 것만 계속하게 되면요,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되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망각이 더 빨라져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두세 시간 후에, 즉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다가 두세 시간 후에 전혀 색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똑똑한 우리 뇌는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딱 끝났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정리정돈 작업을 시작해요.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정리정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학습하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새로운 주제는 새로운 주제대로 학습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공부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동적으로 정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같은 주제를 계속 공부했다면 누릴 수 없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정리정돈과 새로운 정보의 습득을 같이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세 시간 후에 공부하는 게 좋고요. 또 두세 시간 후에 주제를 전혀 색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또 다른 효과는요, 보상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효과죠. 제가
몰입 부분에서 하이퍼 포커스의 조건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멀티태스킹이 미디어 중독에 왜 걸리게 하느냐 얘기하면서 보상회로 보상효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콘텐츠에 보상을 받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요, 미디어 콘텐츠를 2, 3분 간격으로 새로운 걸 보는 데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새로운 거 보는데 이런 미디어 콘텐츠 전환의 보상 효과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콘텐츠를 전환할 때 우리 뇌가 느끼는 이런 보상의 효과, 기쁨을 공부의 주제를 바꿀 때 이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시간 후에 새로운 콘텐츠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 조금씩 느껴보시다 보면 지금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공부가 이제 슬슬 재밌어질 거예요. 재밌어지는 공부 할 수 있습니다. 독특성 효과가 유익한 이제 세 번째 이유는요. 이미 사용한 주의력 자원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재충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우리 주의력의 자원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주의력의 자원을 다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수학을 공부하고 시작해봤어요. 두세 시간 후에 대학 수학으로 주제를 바꿨어요. 영어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는 순간 기존에 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소모했던 주의력의 자원은요, 재충전에 들어갑니다. 휴식을 하죠. 정리정돈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주의력 자원은 어디서 끌어오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 뇌의 신비한 일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요, 주의력, 자기 통제력, 이런 이 집중할 때 발휘해야 되는 이 자원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 것처럼 좌뇌에도 주의력 자원이 하나 있고 우뇌에도 주의력 자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심리학을 두세 시간 공부하면서 주의력 자원을 썼다면요. 우리 뇌에 있는 자원을 그냥 다 써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좌뇌와 우뇌 중에 한쪽에 있는 자원을 쓴 겁니다. 즉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한쪽 편에 있는 자원을 다 쓴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한쪽에는 남아 있습니다. 샘물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한쪽 편에 있는 샘물이 남아 있지만 주의력의 자원이 남아 있지만 심리학을 또 공부하면요. 우리 뇌가 공부하는 모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전히 이미 고갈된 자원에서 계속 끌어다 쓰려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이미 이 집중력이 고갈됐는데 계속 이 자원을 고갈된 데서 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뇌에, 야, 주제가 바뀌었어. 이제 모드를 전환해야 돼. 새로운 주의력 자원을 끄집어내 쓰고, 이제 고갈된, 앞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고갈된 자원을 다시 샘물이 채워지는 시간, 재충전할 시간을 주자. 이 신호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꼭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하면, 즉 잦은 콘텐츠 전환, 잦은 우리 주의력의 전환을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됐던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주의력 자원은 최소 2가지인데 이 유튜브나 SNS를 계속 확인하면서 또는 웹툰과 웹소설을만 번갈아 보면서 이메일도 갔다가 카톡도 갔다가 페북도 갔다가 인스타그램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요. 사실은 이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은 하나를 충분히 쓰고 아직 다른 게 쓸 자원이 남아있을 텐데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양쪽을. 최소 2군데 이상의 자원을
멀티태스킹 과정에서 다 써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이쪽 것도 썼다가 저쪽 것도 끌어쓰고 또 컨텐츠 전화하니까 이쪽 거 썼겠죠? 이쪽 거 충전도 안 되는데 이쪽 거 썼는데 또 이쪽 거 쓸 기회가 돌아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니까 사실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한 가지씩만 집중했으면은 한쪽을 다 쓴 다음에 다른 쪽 거를 쓰면서 두세 시간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텐데 그 기회를 스스로 막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지만 생산성은 없어지는 거업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멀티태스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번에 한 가지 거업에 집중하시고 두세 시간 후에 한 가지에 몰입한 후에 잠깐 쉬다가 전혀 색다른 주제를 공부하면 신기하게 공부가 또 잘 될 거예요. 네. 왜냐고요? 다른 주의력 자원을 이제 또 가져올 테니까요. 그 사이에 심지어 다 써버린 자원은 또 충전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요, 구석기 시대의 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꼭 손으로 필기하시고요.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복습이 꼭 필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지 20분이 넘기기 전에, 즉 가장 급격하게 기억이 하락하는 이 20분이라는 시간에 넘기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20분을 복습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든타임이 넘어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웹툰만 보고 또 보고 할 게 아니라 교과서도 보고 또 보고 필기한 것도 보고 또 보고 이거 꼭 하세요. 20분 이내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2일 후에 하고 4일 후에 하고 8일 후에 하고 16일 후에 하고 32일 후에 꼭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 2씩을 하면서 공부하는 복습 계획을, 체계적인 복습 계획을 꼭 세우시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의 스케줄 기능을 활용해서 뭘 복습할지를 미리 예약해 두면은 정말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게 되겠죠. 끝으로 복습할 때는요, 하루 6시간을 공부한다면 한 가지 주제를 6시간 내내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두세 시간 간격으로 전혀 색다른 주제로 바꿔서 독특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뇌가 이것을 좋아할 것이고 보상도 받을 것이고 공부도 슬슬 재밌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